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내재화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그 현대자동차 수소 연료전지에 관해서 몇 년 동안 많은 미디어들이 수소 연료전지를 포기했네 어쨌냐 해서 다양한 뉴스들을 그냥 헤드라인으로 뽑았었는데 저는 한 번도 글로벌 오토스에 그와 같은 뉴스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현대자동차 배터리 내재화에 관해서 좀 순차적으로 작년 말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내년 초에 LF 배터리 탑재 전기차 출시한다는 겁니다. LF 배터리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 중국 배터리 업체도 장악하고 있죠. 근데 가격 때문에 이 세계 시장에서 LFP 배터리 탑재하는 차들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을 느꼈고 그걸 현대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하고 2030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내년에 시작될 일인데 2025년에 시작될 일인데 현대차가 크게 봐서는 지금 LF 배터리, 삼원계 NCM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 모든 것을 개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LFP들은 저비용 전기차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NCM은 보급형하고 성능형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미 경기도 안성의 배터리 연구 개발단지를 설비해서 그 1에서 2기가와트씩 그 배터리 시제품을 제조 설비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약하면은 현대차는 앞으로 10년 동안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5천억 원 정도 투자해서 NCM과 LFP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판매 대수를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를 달성했다. 한국에서 20만 대, 그리고 인도에서 25만 대, 미국에서 30만 대, 그리고 이제 베트남 등 아시안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알제리,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CK드로 25만 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은 양이죠. 현대가 작년에 730만 대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2030년이 돼도 100만 대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후퇴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현대차뿐이 아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효율을 기존 대비 10% 높이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작년 11월 달에 현대는 그 LF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발표했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그래서 2020년에 2024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에 출시 예정이다 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그 뉴스가 업데이트 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을 개선해서 어쨌든 저가이지만은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가성비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읽힙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는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특허 내용은 가압 전고체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을 특허를 출원한 겁니다. 이 배터리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고 일정한 셀 압력을 유지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완성차 회사 중에서는 도요타나 벤츠 등의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죠. 배터리 회사는 물론 많이 있고요. 근데 도요타는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 속하고요. 원래 도요타는 처음에 2015년, 20년 그 사이에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막 4, 5년 전에 동경 올림픽 열렸을 때 동경 올림픽 때 희재차를 내놓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실현되지 못했죠. 지금 도요타는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전고체 관련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대부분 전고체 관련 내용들은 좀 과장된 내용이 많고 사실 지금으로 본다면 2030년 정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 목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수율을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갈 거냐 상당히 그때 가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는 지배적입니다. 현대는 2021년 10월에 미국의 팩토리 에너지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왔었고요. 또 LF 배터리를 위해서는 현대제철이라고 뭐 현대 자회사가 있죠. 거기서 LF 배터리용 철 분말 공급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지난 9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연간 6만 톤, 그 100만 대 전기차에 배터리 충당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원자재를 가능한 대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 희귀 금속이 아니고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의 BM이라든지 LG화학, NNF 등하고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와 협력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는 배터리 기술 인력을 또 채용했습니다. 10월 18일부터 기술 인력 채용 절차 시작했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배터리 샘플을 제작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장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 2월 달, 2025년 2월 달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배터리를 내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난 12월 달에는 전고체 배터리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시범라인 구축이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제품을 테스트를 내놓고 실차에 탑재해서 시험 주행을 하겠다. 그리고 2030년 말까지 대량 생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간 수율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배터리 회사들이 파산하고 오는 경우를 봤듯이 배터리를 다시 말해서 배터리 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현대차도 모든 배터리 셀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배터리 셀 회사들하고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나머지 또 현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여전히 리튬이온이기 때문에 리튬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약 80%, 그래서 그 같은 배터리 용량이었을 때 약 600마일까지 주행거리가 향상 가능하다.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진다. 에너지 밀도도 450와트아워 킬로그램당 이렇게 상당히 높은 그런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액체 전해질을 쓰는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은 훨씬 안전하고 전기차 살 수 있다 이런 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약 24%에서 69%까지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만큼 39%까지요. 24에서 39% 줄일 수 있다 나오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리튬, 황도 있고 다양한 지금 배터리가 나트륨 이온도 있고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 이후로도 획기적인 배터리가 뭐 우리 뭐 가끔 유튜브에 그냥 그 충격적인 내용이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좀 과장된 내용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대는 네 개 부분에 걸쳐서 22개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4개는 리튬 금속 및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현대 의약연구개발센터 내에서 생산단을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CTV, 셀 투 비클, 그러니까 배터리를 자체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 셀 투 셋시에서 셀 투 바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량을 10kg 절감할 수 있다. 그 열 전달 성능을 40%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배터리 셀은 개발보다 양산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현대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는 이 현대 기아가 공동으로 양극재 전구체 개발하기로 했고요. 또 이 앞으로 출시될 저가 전기차 모델을 사용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냐 하는 것이 좀 관점이 되겠죠. 한국 시장은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서 전기차가 상당히 판매가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뭐 유럽, 미국은 우리가 뉴스는 여러 가지 전하지만 실제 판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현대가 LFP 배터리를 출시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CATL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CATL은 2021년에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160kWh입니다. 그 2022년 6월에 키림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발표했고요. 같은 해 8월 달에는 센싱 슈퍼 패스트 차징 베스트, 그러니까
4C라고 하는 충전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15분 정도 되면은 80%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C라고 뒤에 붙고 뭐 3C, 4C, 5C, 5, 6C, C에서는 6C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이미 2022년에 했었고요. 2024년 9월, 지난 9월에는 텐싱 배터리라고 대형차를 위한 에너지 밀도가 175에 달하는 그런 높은 그 6C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앱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프리보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인데 EV 모드 주행 거리가 400펄이나 된답니다. 400km나 된답니다. 토요타가 이미 2년 전에 EV 모드로 200km 달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배터리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이제 뭐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 고급 인력들을 많이 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궁금하고요. 또 일단 어쨌든 의왕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내겠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했던 회사들도 어려움 겪고 있는데 현대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이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대는 이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기 강화한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가 모든 배터리 셀을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고 현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뭐 또 나아가서는 CATL까지 BYD까지 공급망을 확대한다 그런 전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게 현대차 배터리 기술 내지와의 실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